정약용 7편, 돈보다 귀한 것을 지켜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진짜 부자가 되는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은 유배 시절 모든 재산을 잃으셨습니다. 집도 땅도 돈도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가장 귀한 것은 잃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00년 전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부에 대한 가르침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본론 1. 돈이 전부가 아니다. 정약용 선생은 젊은 시절 조정의 고위 관직에 계셨습니다. 그때는 제법 넉넉하게 사셨습니다. 큰 집에 살고 하인들도 있었고 책도 마음껏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배를 떠나면서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재산은 몰수되고 집은 남의 손에 넘어가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선생은 강진의 작은 초가집에서 가난하게 사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생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상하구나. 재산은 다 잃었는데 오히려 마음은 더 풍요롭다. 무슨 뜻일까요? 선생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재산이 있을 때는 그것을 지키느라 항상 불안했다. 도둑이 들까봐, 불이 날까봐, 남이 빼앗아 갈까봐. 하지만 지금은 잃을 것이 없으니 두려움도 없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내 재산을 보고 다가왔다. 하지만 지금은 내 진심을 보고 다가온다. 어느 쪽이 더 진짜 관계인가? 선생은 가난해지고 나서야 깨달으셨습니다. 돈은 삶을 편하게 해주지만 삶의 의미를 주지는 못한다. 본론 2. 진짜 재산은 따로 있다. 그렇다면 선생이 말씀하신 잃지 않은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선생은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재산이 있다. 첫째는 물질의 재산이고, 둘째는 지식의 재산이고, 셋째는 인격의 재산이다. 선생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물질의 재산은 도둑이 훔쳐갈 수 있고, 불이 나면 타버리고, 세월이 지나면 녹슬고 낡는다. 가장 불안정한 재산이다. 지식의 재산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 한번 배우면 평생 내 것이고, 쓸수록 더 늘어난다. 하지만 죽으면 사라진다. 인격의 재산은 영원히 남는다. 내가 베푼 선행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고, 내가 남긴 가르침은 후대에 전해진다. 선생은 유배지에서 이 세 가지 재산을 모두 쌓으셨습니다. 낮에는 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리고, 밤에는 공부하여 500권의 책을 쓰고, 틈틈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특히 선생은 나눔을 강조하셨습니다. 재산은 쌓아두면 썩지만 나눠주면 영원히 산다. 내가 베푼 것은 언젠가 다른 형태로 돌아온다. 실제로 선생이 유배에서 풀려날 때 강진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배웅했다고 합니다. 18년 동안 선생이 베푼 지식과 사랑을 잊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재산이 아닐까요? 본론 3. 청렴이 최고의 유산이다. 정약용 선생은 관직에 있을 때부터 청렴하기로 유명하셨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고, 공금을 사사로이 쓰지 않고, 권력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관직에 있을 때 재산을 좀 모으시지 그러셨습니까? 그랬다면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선생의 대답이 인상적입니다. 내가 부정하게 모은 재산으로 자식을 키웠다면 그 자식이 나를 존경했을까? 그 재산을 자손들이 떳떳하게 물려받았을까? 아니다. 부끄러운 재산은 자손에게 짐이 될 뿐이다.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관리가 백성에게서 부정하게 돈을 뜯어낸다면 그것은 도둑과 다름없다. 아니, 도둑보다 더 나쁘다. 도둑은 숨어서 하지만 부패한 관리는 당당하게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부정하게 모은 재산은 3대를 못 간다. 첫 세대는 두려움 속에 살고, 둘째 세대는 낭비하고, 셋째 세대는 망한다. 반대로 선생은 청렴한 삶의 가치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렴하게 살면 재산은 없어도 자손에게 떳떳하다. 그 떳떳함이야말로 최고의 유산이다. 실제로 선생의 자손들은 가난했지만 조상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대로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의 삶이 아닐까요? 본론 4. 절약이 부를 만든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극도로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철학이 있어서였습니다. 선생은 아들에게 절약의 철학을 가르치셨습니다. 절약은 인색함이 아니다.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 불필요한 곳에 쓰지 않는 것이다. 선생의 절약 원칙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허세를 부리지 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는 가장 어리석은 낭비다. 둘째, 습관을 조심하라. 사치는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다. 셋째, 미래를 대비하라. 오늘 아끼는 한 푼이 내일의 여유를 만든다. 특히 선생은 과시적 소비를 경계하셨습니다. 남들이 비싼 옷을 입는다고 나도 입어야 하는가? 남들이 큰 집에 산다고 나도 그래야 하는가? 남의 기준으로 사는 것은 평생 노예로 사는 것이다.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한 사람이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늘 더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생은 말씀하십니다. 더 버는 것보다 덜 쓰는 것이 먼저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다 쓰면 가난하고 적게 벌어도 아끼면 부자다. 본론 5. 자족하는 삶이 진짜 부자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의 작은 초가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부유하다. 가난한 유배객이 무슨 소리인가 싶지만 선생의 설명을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어 감사하고 밥 한 끼를 먹으면 배부름에 감사하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편히 쉴 수 있음에 감사한다. 이보다 더 큰 부가 어디 있겠는가? 선생은 이것을 자족이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것. 자족하는 사람은 적게 가져도 행복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많이 가져도 불행하다. 선생은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재산을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마라. 대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길러라. 그것이 평생 너를 부자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가난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많은 것이다. 부유함은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것이다. 마무리. 여러분, 오늘 정약용 선생이 전하는 진짜 부자의 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삶의 의미는 돈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 둘, 진짜 재산은 나눌수록 늘어난다. 지식과 인격의 재산을 쌓아라. 셋, 청렴이 최고의 유산이다. 자손에게 떳떳함을 물려줘라. 넷, 절약은 미덕이다. 적게 필요한 사람이 진짜 부자다. 다섯, 자족하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평생의 부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로 결정된다. 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선생의 이 지혜가 새로운 관점을 주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풍요로운 삶을 응원합니다.